예, 용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번에는 진천 본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발령인데요. 오늘 이 국감장에서도 이 한동훈 검사장 전부와 관련된 발언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 법무연수원 근무지를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또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세 번째 근무지가 좀 바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 이런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용인으로 그리고 또다시 진천으로 장해철 변호사님. 근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논란이 되는 게 한동훈 검사장의 인사가 딱 한 검사장만 짚은 원포인트 인사라면서요? 그렇죠. 사실 이 용인에서 진천으로 가는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는 기존부터 예정된 인사였고 나머지 연구위원 2명도 함께 발령을 받았다면서 한동훈 검사장만 노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상하고요. 제 주변에 수많은 법조 기자들에게 이제까지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막론하고 이런 식의 특정인을 타겟으로 한 이 지역 발령 인사가 1년에 3번 나온 사례가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기억이 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 처음에 부산으로 발령이 났을 때도 사실 서울에서 그동안 정말 혁혁한 성과를 올렸던 특수부 최고의 에이스를 부산으로 보내는 것이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는 법무연수원, 사실상 한직이죠. 법무연수원으로 보냈다가 이젠 다시 법무연수원 본원이 있는 진천으로 보내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분풀이가 아니냐. 특히나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 국감 나와서 한 말, 아니 다른 여권과 관련된 수사 상황, 또 본인 아들과 관련된 수사 상황은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고 한마디도 안 하더니 왜 야당에게 불리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말하느냐. 이거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자마자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진천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의혹의 눈길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타겟형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의가 좀 많아지니까 법무부가 또 이례적으로 이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 소속이니까 출퇴근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용인 부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원칙대로 다시 이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김관욱 교수님, 뭐 저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있고 다만 또 괘씸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믿기 어렵죠. 그렇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인사할 때 처음에 본원이 진천에 있으면 본원으로 인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용인으로 했다가 지금 와서 다시 진천으로 하는 거는 불편을 좀 더 주겠다 뭐 그런 의도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검찰이 한 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서로 비판 안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비판하는 세상은 많이 변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인사를 계속 하게 되면 사실 공무원의 인사가 이렇게 감정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공권력을 뭔가 사유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이런 인사를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 나중에 이제 인사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는 그런 정도의 인내심은 보여줘야지 이렇게 한 명만 딱 원포인트로 한다 그러면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국감장에 부르면 나가겠다 이 말을 언론을 통해 전한 이후로 공교롭게도 이 전보 조치가 됐기 때문에요. 여전히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증인 채택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국감장 설전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나오겠다고 한 것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기자가 전화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올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요.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입니다, 억지. 국정감사에 증인석을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서 내주자는 거예요? 예. 글쎄요, 뭐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태현 변호사 공무원으로서 국회가 증인 채택하면 당연히 나갈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국감 증인석을 피의자 무죄 증명을 위해서 내주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저게요. 한동훈 검사장 예를 들어서 나 억울해. 억울하니까 나 국감 나가가지고 언론사 하면 쫙 있는데서 나 한번 살풀이 할까. 나가고 싶은 얘기 다 할까. 그러니까 나 불러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왜냐면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채택할 거 말 거라는 건 좀 된 얘기입니다. 국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국감 처음 시작하면 법사위에서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 증인 채택하고자 하는 욕구는 야당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수 반대할 있겠죠. 거고. 예. 그러면 가정적으로 기자가 물은 거예요. 그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채택되면 나가야지. 왜? 나는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 국회에서 증인 채택하는데 뭐라고 거부하나? 부르면 나갈 거야. 이거지. 나 정말 나가고 싶으니까 나 좀 꼭 불러. 이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김종민은 한 얘기 피의자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들은 증인 출석 의무도 좀 줄어들고 나와서 진술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국회 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제가 피의자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어요. 내일 검찰청 들어가서 진술해야 돼요. 근데 오늘 카메라 다 있는 이 국회에 나가서 선서하고 말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내일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버리면 그게 내가 내일 수사받을 때 뭔가 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피의자 입장에서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당신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니까 국회에서 불러도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진술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너한테 줄게. 이 취지입니다. 근데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금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나 그 권리 포기하겠답니다. 나 그 권리 포기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선서하고 말한 증언이 위증이면 나 위증으로 별도로 처벌받을게요. 하지만 나는 공직자에서 의무 다하기 위해서 나의 피의자에서 권리 포기하고 나가서 진술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무슨 피의자 무죄 증명후에서 국감장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죠. 김 변호사님, 그러면 근데 여당이 이렇게 반대하면은 국감장 증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채택은 안 되죠. 뭐 180대 100인데 되겠습니까? 법사위도 다 여당 의원, 법사위원장도 저 여당 소속이고 저 여당 의원들이 다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예를 들어서 증인 서로 하는 교환하고 이럴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 보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채택은 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든 뭐 여러 입장을 통해서든 한동훈 검사장의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본인 SNS에 언론 취재 방식의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과거 발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걸 증폭시켜온 9달간의 그런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추 장관이 오늘 본인 SNS에요. 이동현 의원님. 네. 이게 오늘 아침에 본인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출근을 방해함으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면서 일을 봐야겠습니다. 이 얘기를 올렸어요. 사생활 침해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또 해당 기자의 사진도 또 올렸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기사 보고. 우선 그 이슈가 되는 인물, 특히 공직자라면 그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고 사진을 게재하고 이거는 언론인의 당연한 의무죠. 사진이 찍히고 취재를 당하고 그러면서 견제와 비판을 받는 것이 공직자의 숙명입니다. 만약에 그게 싫으면 공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추 장관이 저기 보세요. 집에서 대기하면서 일을 봐야겠는데 출근을 안 했어요. 아니 장관이 이렇게 그 기자가 밖에 있다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법무부는 그런 조직인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직 기강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추 장관이 그 아들 병역 그 특혜 의혹 수사, 그다음에 언론 보도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많은 이제 취재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편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추 장관 전임자는 굉장히 한 달 남짓 짧은 기간 동안 더 강한 비판과 더 많은 취재를 당했지만 밖에 기자가 있다고 해서 출근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히 더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 우리 당직 병사였던 현병장 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사진 기자는 한 20대나 30대 초반에 아마도 여기자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좀 이렇게 어떤 젊은이 청년들한테 추 장관이 좀 더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걸로는 추 장관이 출근 안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설마 지금까지 출근을 안 하지는 않았겠죠. 자신을 찍은 기자의 사진을 본인 SNS에 올렸기 때문에 글쎄요. 취재진과 이제 공직자의 개념이 같다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로서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있는 겁니까? 그럼 장혜철 변호사님?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연예인과 장관, 어느 쪽의 공인으로서의 신분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까? 당연히 장관이겠죠. 연예인들 집 앞에 기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팬들이 장사진을 치고 24시간 대기하면서 이 대포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이게 팬이랑 취재진이 우리 집 앞에 너무 많이 오네. 그래서 연예인이 방송 스케줄 펑크 내고 나 집에 있어요 하면 방송 사고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준엄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장관이 저 여기자 한 명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출근을 안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참 저도 처음 보는 일이라 논평하는 것조차 힘들다. 그러나 연예인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언론과 검찰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이 법 여건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있죠. 그리고 180석 의회 권한을 다 장악했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도 계속 자신들을 피해자이자 약자로 프레이밍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우리 괴롭혀요. 검찰이 우리 괴롭혀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검찰, 추미애 장관의 이 사건으로 다 뿔뿔이 무력화시킬 수 있고 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강성 지지자들의 해당 기자의 이 메일과 SNS에 테러를 가해서 제대로 된 기사를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진 집권 여당답게 더 이상 피해자 프레임을 쓸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권한을 휘두르면서 책임을 지는 그 권한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돈 의원님과 장혜철 평론가님 꽤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추 장관인데 김관욱 교수님. 네. 그럼 만약에 이 사진만 안 올리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좀 이런 걸 자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정도면 예컨대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사실 예민하죠. 아들 의혹 문제로 몇 개월을 사실 굉장히 고생을 했고 지금도 정권에 부담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오선 의원에다가 당대표 했고 지금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뭐 출근을 안 한다?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저런 부분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평정심을 좀 잃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SNS 얘기까지 추미애 장관 얘기, 한동훈 검사장 얘기 각각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